그럼 지금부터 바른경제 25년 송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바른경제 25년 송년 세미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바른경제 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바른경제 송년 세미나는 바른경제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임의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사업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에서 금년도 1학기, 2학기 바른경제와 지속가능 강좌 개설 및 진행 비용 후원을 우리 재단법인에서 했습니다. 1, 2학기 모두 13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1학기를 마쳤고 현재 2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 동의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학과가 신설이 학교 쪽에서 12월 1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 10일 날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국대와 부산 동의대에서 15명의 학생들로 바른경영 미래경영자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아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10명씩을 생각했으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15명으로 늘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학교와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성균관대학교 학생 총 24명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3명이 아주 늦게 오는 것 같은데 22명이 지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 동의대 학생들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모임부터는 방학 기간인 1월 달에 모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국대 유창주 교수님, 부산 동의대 정선미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한상만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어드릴 유의물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좋은 행사에 기부서가 있으신 분은 소개해 주시고 기부해 주시면 학교 수를 늘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BBQ와 마리오 쇼핑에서 내년 500만 원씩 후원 약속을 이미 해왔습니다. 이 두 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동국대, 부산동의대 미래시대 바른경영위원회 단장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촉장을 수여하실 김동수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선미 교수님 먼저 나와주십시오. 위촉장 부산동의대학교 정선미 교수, 기한을 바른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9월 1일 재단법인 바른경제 이사장 김동수. 다음 동국대와 부산 동의대 단장 두 분 나와주십시오. 김석영 단장과 홍성원 단장. 이 두 분이 하반기에 김석영 단장은 금년 3월 달부터 단장으로 두 기수를 지금 하고 계시고 홍성원 단장은 2학기 지금 새로 시작해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촉장 김석영 동국대학교, 위 산업을 재단법인 바른경제에서 지원한 바른경영 미래경영자위원회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25년 3월 1일 재단법인 바른경제 김동수. 다음 동의대학교 홍성은 내용은 같습니다.
켜서 다시 다시요? 한번 자기가 하는 재단도 있어요. 다음은 바른경제 김동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처음 참석하신 분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연말이라 여기저기 약속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30년 넘어 이렇게 해왔지만 오늘 이렇게 연말에 많이 와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많은 경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지금 또 말씀하실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거의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전에와 다른 점이 전문 교수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옳은 파워를 가지고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이게 참 고맙구나, 파워가 되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그래서 안심이 푹 되고 점점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줘서 특히 거기에 여러분에게 먼저 사전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복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CEO 지식나눔 소속이라고 하시는 어디에 계시죠? 네. 정현모 전 경희대학 교수님. 박지홍 주식회사 AJ맥스 대표이사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천천히 오세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김상봉 대경 LS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김창수 프랜차이즈 ERP 연구소 CFO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도 못 뵀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허성식 진산 브라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성입니다. 네, 양경남 나임하우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아니요, 동국대, 부산 동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래서 같이 인사를 하고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미래가 확실하게 개런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니까 그냥 이 숲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임한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이 즐거운 이것도 한번 즐거운 일이에요. 또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사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에서 1학기 근무 1학기에 바른경영 미래경영자위원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수빈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5분만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수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새로 오신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재활용 다들 잘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재활용 절취선 보면 에코라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과연 에코 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 제품일지 좀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에코라는 표현이 좀 남용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린워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고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실지 이 1, 2, 3번 중에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유창재 교수님 저랑 눈이 마주치셔서 정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친환경적인 거하고 가짜 기업이 섞여 있는데 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가짜가 섞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황을 그린워싱의 개념과 함께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린워싱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그린인 것처럼 세탁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과 관련 없는 친환경 이미지를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시한다든지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네슬레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초콜릿이랑 커피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2018년에 그 플라스틱 중립성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자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그 포장지를 100% 재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성과를 돈으로 구매해서 마치 플라스틱을 사용량을 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홍보를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폭스바겐 사례인데요. 저기 사진 보시면 지금 디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 디젤이 성능이나 연비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엔진인데 저 엔진의 치명적인 단점이 배출가스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저 기술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클린 디젤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검사를 하는 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걸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도 그린워싱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좀 더 복잡해진 방식으로 그린워싱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캡처를 한 건데 저게 지금 저 자동차가 사실 내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이미지를 보면은 자연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뭔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며내곤 했습니다. 저 문구도 숨냄새 나는 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저 검은색 제품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자동차 윤활유입니다. 근데 저 지금 보시면 탄소 감축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거짓으로 밝혀져서 환경부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교묘한 방식인데요. 이거는 한 기업이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소등을 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방식으로 그것도 그린워싱의 한 유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게 이거는 소비자가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본질적으로 소비자가 똑똑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친환경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걸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와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표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린워싱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이 저지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책임을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소비자들이 계속 혼동을 느끼고 친환경적인 기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가면 친환경적인 기업은 아예 외면받게 되고 또 실제 성과를 낸 기업조차도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다른 구조 설계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따지면 기업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또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긴 한데 이 시장 구조에서는 기업이 그렇게 행동할 요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정부가 손 뻗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바른경제위원회 같은 그 단체분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좀 친환경적이고 착한 기업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문제는 그린워싱의 문제는 착한 의도가 아니라 책임을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말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 지속 가능한 소비나 시장을 계속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면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수빈 학생은 질문할게요. 질문합니다. 네, 하십시오. 마지막 장표에서 네. 그 세 가지 중에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제도적 질문해 장치는 네. 그거 있어야 되잖아. 어떤 생각들을 학생들은 했었는지 궁금해. 아니 이제 질문이 이미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네. 생각을 듣고 싶은 편하게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도적 장치가 사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좀 강제력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사해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벌금이 굉장히 크게 매겨져 있고 벌금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가 정해지거나 규칙이 정해졌을 때 그게 딱 넘어가면 그 일정 이상을 받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강제적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좀 더 따르게 될 거고 그게 조금 문화가 되면 그 뒤에 조금 사회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환 학생한테 질문하니까 학생이 아주 당황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수빈 학생, 이수빈 학생은 저 앉아 계신 유창조 교수님의 제자십니다. 오늘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수빈 학생이 유창조 교수님한테 멘트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이사장님께서 오늘의 인사해 주신 강림자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도 학생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생각보다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실 아주 중요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말씀드리면은 비바이언 폴렉 야크 그룹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잠깐 인사 말씀. 그냥 소개 다 끝나고 나서 오실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예, 소개 다 해주시면. 맞죠. 네. 주요 경력은 현재 BYN 블랙야크 그룹 회장을 하시고요. 또 블랙야크 강태산 나눔재단 및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지역회 회장을 하시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이 한 표를 찍어주셔서 된 거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딱 뵈는 순간 스포츠 잘하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총재를 하고 계시고요. 서울특별시 산하연맹 회장하시고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좌 교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 타신 거는 섬유은학 금탁산업훈장,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함장, 대한민국 지역훈장 백마장, 서당법인 한국경영학회 경영자 대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왜 다 소개해드리냐면요. 저렇게 훌륭하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학습 많이 하시는 분 만나뵙기 어려운데 오늘 강연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태성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강태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과찬히 소개를 받아서 옮길 바는 모르겠습니다. 저 유창순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강 회장 시간 있어? 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모임이 있는데 30분 인사 겸 ESG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가볍게 대답했는데 보니까 너무 무겁네요. 특히나 우리 한상만 교수님이 ESG에는 대가신데 그죠? 저 ESG 공부도 같이 하셨는데 정말 훌륭하게 잘 저도 옆에서 커징하면서 교육받았는데 제가 얘기해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고산 등반가입니다. 저는. 네, 고산 등반가인데 아마 제가 30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7시까지죠. 7시까지. 제가 왜 아웃도어업을 했으며 ESG는 왜 했으며 ESG에 연구하는 뭐며 고산 등반에 대한 요거를 섞어서 간단하게 아니면 시나리오적으로 30분 정리해서 내가 아까 여기 한 5분 동안 머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원고는 뭐 안 맞는 것 같고 타이틀만 ESG와 블랙야크 이렇게 해서 정해서 아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이 이제 공직을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전 7개월 만에 사표를 고무판 밑에 깔아놓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저희 어릴 때 놀이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바다 아니면 산. 그죠? 다른 뭐 육지는 뭐 많지만 바다 가니까 귀신이 있더라고요. 왜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구슬만 해요. 구슬 귀신이잖아요. 무당들이 막 맨날 배 나갈 때 붙어고 들어오면 붙어고 뭐 이래서 구슬만 하니까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무섭고 산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산터보러 다니잖아요. 자충령 우백고 이렇게 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다녔습니다. 귀신은 싫다. 산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산에는 한라산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한라산 열몇 달에 다니는데 그 이상 갈 산이 없는데 6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한라산에 고산 등반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탐험가들이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 보니까 장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 보도 듣도 못한 장비를 와서 그 얼음판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신기해서 서울에서 오는 등반 계획을 제가 줄줄 돌아다녔어요. 왜? 장비 만져보고 싶어서. 하여튼 그래서 장비에 공감을 많이 가졌는데 뭐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돼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장비와 서울에 뭐 산이 많다는 얘기에 머리를 떠나질 않아서 이제 7개월마다 그 공판에 이제 사표를 던져놓고 서울로 서울에 있는 뭐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이 많다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가 해서 서울 그냥 올라와서 장비를 좀 만들어서 편안히 산에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지고 다니면 뭐 어르신들 뭐 선배님들 잘 아시겠는데 군 장비 불화, 그러니까 미국 장비 불화한 거를 수선해서 이제 저도 지고 다니는데 그게 등에 잘 맞지는 않아요. 배낭이. 그러니까 와서 한 열흘 동안 산에 다니니까 불편해서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 사다가 길바닥에서 뜯어갖고 배낭을 하나 만든 게 국산 1호 배낭이에요. 예, 그걸 만들어서 치고 다니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1973년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벼락 만들어서 이제 어떻든 이 산에 가려고 이 아웃도어 직업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국내산 다니고 히말라야 가는데 요즘 아까도 잠깐 앉아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도봉산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장비가 스틸이에요, 스틸. 그 이제 무거웠습니다. 주말마다 무거운 거를 장비를 치고 올라가고 내놓은 게 너무 힘드니까 어디 보관하는 장소가 없냐 해서 찾던 게 엄원길이네 집이에요. 엄길이 집이 제일 산 위에 원두봉산 뚜꼬배 바위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에 가서 어린 학생이나 남자가 있으면 꼬셔오라 해서 우리 대원한테 얘기하니까 꼬셔온 게 엄원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갖고 그 집에다가 장비 맡기면서 저도 산에 다녔고 그 집에서 이제 산에 다니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음식도 파니까 우리가 날라다니고 하면서 어머니하고도 지냈고 어머님하고도 지냈고 아버님하고 지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군대 갔다 와서 히말라야 가겠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예? 히말라야 가겠다 하기에 저도 그 같이 가자 해서 그때부터 히말라야 다니게 됐는데 히말라야 다니다 보니까 이 장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이제 국내만 갖고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렵겠다. 이게 타이틀이 바른 경제니까 아마 연구가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그것보다 또 어떻든 이 경제에 대해서 바른 경제는 어떤 게냐를 정리를 하면 저 책에도 썼습니다만 창조경제와 창작경제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원천경제와 하천경제. 이거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원천경제는 뭐냐?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시장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 큰 소리 치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브랜드 없으면 안 사잖아요. 명품 아니면 안 사니까.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하청 경제는 되겠죠. 원천은 안 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성장되니까 시장은 있어요. 브랜드가 없어요. 돈 주고 막 사옵니다. 엄마가 그래서 중국이 사더래요. 기술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어디 훔쳐오든지 개발해야 돼.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런 원천과 하천 이런 데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블랙야크를 글로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 가서 익스포라는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진출해서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한국 소재 갖고 그 세계 엑스포 박람회 전시하니까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스위스 친구가 미스터강 당신 꼭 유럽 와야 되겠느냐 안 오면 안 되냐 왜 그러냐 했더니 안타깝다. 도저히 너가 그거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 응? 한국에서 만든 거 갖고는 좀 여기서 시장에서 팔 것 같지도 않니? 너가 좀 유럽에 안 오면 안 되겠느냐. 제가 대답을 나누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와인이나 한잔 하자 이거. 와인 한잔 하러 가니까 유럽에 오려면 좀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다음에 스위스에다가 제가 디자인 회사 차리고 개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도 만들어서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브랜드보다 물건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유럽 거 사지 아시아 거 사지는 않거든요. 그때 유럽에서 아시아는 상품을 그냥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뭐예요?
경영보다 제목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디자인하는 애들이랑 개발하는 애들한테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놔. 예? 팔리는 물건도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 안 팔리는 물건 만들면 어떻게 팔립니까? 야, 파는 물건 만들어서 재고 나서 망하나 안 파는 물건 만들어서 못 팔아서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똑같이 망하는데 재고 없이 망하는 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좀 편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웃어요. 웃고 놀래 자빠져갖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면 안 파는 물건 만들라. 안 파는 물건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안 파는 물건을 파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브랜드가 독일, 미는 ISBO에서 상을 3개 받으니까 유럽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개를 받았어요. 27개 상 중에 13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론사들이 찾아오고 언론사들이. 신문에도 써주고 방송에도 보도해 주니까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 받은 상품은 입구에 전시를 합니다. 방문객 다 수십만 명 오는 그 입구 전시를 딱 해줄 때 와서 봐도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없다 이거지.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3년째 되니까 바이어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이거 오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받으면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팔리는 물건인데. 그런데 어떻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미 오다 끝났다. 내년에 보자. 그리고 안 팔리는 물건을 내년에 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 회사가 36개 상 최고의 브랜드 상을 받았습니다. 예, 최고 다른 브랜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상을 받으면 수상을 하고 소감을 얘기합니다. 소감을 딱 내놓으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히말라야 가면 8,000m 14개 봉우리에 베이스 캠프 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 쓰레기가 한국 거더라.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 많이 버리느냐. 여기에 내가 한해 외치를 또. 그래서 와갖고 히말라야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청소하겠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재단을 만들어갖고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단을 만들어갖고 히말라야 청소단입니다. 히말라야 청소 매년 그러니까 봄에 한 팀 가고 가을에 한 팀 가고 한 번 가는데 한 20명씩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고산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내려오면서 치고 내려와야 되고 이게 힘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테스트해갖고 저희 회사에서 플랫폼이 전 세계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100대 명산 플랫폼. 100대 명산 다니는 분 계시나요? 없죠. 예, 100대 명산 플랫폼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62만 명 지금 산에 다니는 분이 가입되어 있어요. 다닙니다. 거기에서 100대 명산 다 하신 분, 완주하신 분 중에 20명을 뽑아서 봄에 가고 또 20명 뽑아서 가고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에서 지금 한 10년 하니까 우리만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작년에 제가 히말라야에서 히말라야 보존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말라야 빙하가 지금 1년에 1m씩 녹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빙하가 1m 내려가면 히말라야의 상수원으로 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3분의 1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저는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선언하고 그 헌장을 낭독했는데 아마 제가 내후년 한 5년 안에 한 50개국에 10,000개 기업 정도는 가입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블랙 야크는 뭐냐? 이 블랙 야크는
ESG 불량약. 제가 93년도에 히말라야 가서 불량약을 만났어요. 그 전에 저 브랜드는 자이언트였습니다. 자이언트. 제가 76년도에 배낭을 딱 만들고 치고 가니까 밋밋한 거예요. 이름표를 달아야 되겠다 해서 자이언트. 누가 나한테 상표 등록하라고 해서 아 그래요? 등록하러 가니까 특허청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특허청이 78년도에 생겼습니다. 저는 76년도에 이름을 줘갖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자이언트라는데 불량약품은 93년도에 아까도 얘기를 어몽길 대장하고 티벳 아까 티벳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티벳에 8,000m 여섯 번째 높은 산 초유복 8,201m를 저랑 같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때 제가 불량약품을 만났는데 불량약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000m 이상에 사는 동물입니다. 3,000m 밑으로 내려오면 저산소에서 죽죠. 그래서 3,000m 이상에 사는데 불량약품 생활이 즉 ESG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예? 방목해서 걷어들이고 불악해서 사육합니다. 개인 여자고 그가 태어나면서 우유를 짜주면서 인간에게 공급해주고 또 오르면서 집 날라주고 그 수익금 갖고 그 불악에서 나눠 쓰고 또 밭 갈아줘서 농사 짓고 털갈이 해서 카페트 입혀주고 또 배설물에 나와서 떼값으로 사주고 이 야크가 이 고산이기 때문에 풀이 없죠. 나무가 있어요. 고산나무. 고산나무는 땅 위로 높이 자라지 않고 땅 밑으로 자라는데 이파리만 먹습니다. 이파리. 나무가지는 절대 안 밟아요. 이파리만 먹으니까 잘 되잖아요. 죽어서는 고기는 사람이 먹고 가죽은 고급 핸드백 만든다든지 구두를 만들지. 그래서 이 야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 보호하면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게 ESG예요. 그래서 제가 불량약품은 ESG다. 그래서 ESG라는 단어 나오기 전에 저희 회사는 ESG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저는 유엔에서 주는 SDGs 100인의 한 사람이에요. 세계 100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 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쿠푸치 사막입니다. 이게 쿠푸치 사막에서 황사는 쿠푸치 사막에서 다 오죠.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국산이 많지만 황사는 100% 사막에서 오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쿠푸치 사막에서 나무 심는 활동이죠. 예. 안 나가네요? 또 사람 보면서 돌아가는 모양이죠?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어요? 예. 예. 나무 심는 거죠? 예. 예. 시작하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료 설명하고요. 예. 야크가 갈아가는 거. 이거 저희 회사가 플라스틱 갖고 옷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플라스틱 갖고 옷 만드는 회사는 저희들 1호입니다. 요즘은 조금 하는데 많이 만드는 저희들밖에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플라스틱 갖고 만드는데요. 요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로 만들고 있고, 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예, 이렇게 예, 탄소 배출을 하죠. 요거는요, 재작년에, 아니다, 3년 전에 영국에서 다자 정상회담할 때 저희 회사에서 가서 설명했습니다. 예, 국가대표로. 예. 그래서 설명을 외국 그때 당시 이제 환경부 장관께서 이제 옆에 서 계시고 저희 직원이 설명을 했는데 외국 국가대표들이 와서 자 보고 갑니다. 예, 그렇게 다 보시면 되고. 예. 제가 이제 50주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 50주년은 자연과 생존의 경영을 했습니다. 기업 살아야 되니까. 다음 후반 50년은 자연과 공존의 경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요즘은 자연과 공존 경영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리장성 복원 사업을 중국에 저희 회사가 중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것보단 공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국에 보는 이익을 뭐에 도움을 되야 되느냐를 표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만리장성 복원 사업을 중국 사람들 하니까 이 보도해 주는 거예요. 예, 신문에도 써주고 방송에도 내주고 이렇게 윈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CSV입니까?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해요? 한교수 CSV죠. 예, CSV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후 현장. 자, 제가 발표했습니다. 예. 요거 하나 보면은 또 저 시간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생존과 공존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야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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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오늘 아이스폴 닥터 협회와 우리 블랙야크가 MOU를 하고 이런 기술을 음반가에 안전하게 히말라야 원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레이스 캠프도 1년에 6년마치 빙하가 내려앉아서 텐트를 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방가들을 위해서 아이스폴 닥터가 정화운동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블랙야크가 앞장서겠습니다. 매년 안나푸나 에베레스트 등 많은 8,000여 연령의 건물의 베이스캠프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우리 블랙야크와 함께 자연을 사랑하고 동반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매년 쓰레기를 청소하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 아름다운 지방을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강철선 이방의 말씀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창조 교수님. 이거 드릴까요? 예.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회장님 저기 보신 목적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CSV나 ESG 활동, 그냥 사업 자체가 그런 활동이세요. 파타고니아와 거의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유는 나눔재단 운영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발행경제재단법인이 그런 투명 경영, 부패 척결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나눔의 정신을 갖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조금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그 혹시라도 또 왜 그 뭐 에레베스트 이런 데 쓰레기만 청소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가서 그 말씀 구현해 드리면 헤비어 백팩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이라는 백 커뮤니티가 있는데 지금 그게 한 60만 되신다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이게 벌써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그 산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고 옵니다. 그거를 제거를 헤비어 백팩 캠페인이 제안하셔서 그 동호인들이 그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최근에 산에 가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쓰레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그 야크 커뮤니티 멤버들이 우리 강 회장님이 제안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요. 남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옳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건 쑥스럽잖아요. 남이 해주면 괜찮아요. 한상관 회장, 저 교수님 자꾸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만든 이유는 이 환경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듣고 이 환경 운동은 산업의 부산물이잖아요. 정단연생 잡수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그 전에 뭐냐? 그 전에 자연보호 운동이에요. 자연보호. 그 전에 뭐였냐? 산림녹화. 우리나라 식목일이 있잖아요. 네? 4월 5일. 언제 정한 줄 아세요? 식목일. 1947년도 4월 5일 날 효창공원에서 일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날씨가 좋아서 요즘 같으면 한 3월 5일 날 했겠죠. 저는 환경운동보다는 자연보호를 많이 했고 그 후에 환경운동을 하는데 제가 정선경제포럼 할 때 조직위원장 하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환경운동과 기업이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환경운동은 기업과의 어떤 정반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는 환경운동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플라스틱을 제거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존하기 위해서 아까 유창석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버려진 산에서 수거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아까 우리 백대맹산 프로젝트를 제가 12년도부터 이제 만들어 갖고 전국에 62만 리 등반 가입 회원이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그 산에는 쓰레기 특히나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해 와서 저희 회사 오면 이거를 이제 공장으로 보내서 세척하고 실 받고 칩을 만들어서 이제 원단을 짜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추리닝이라든지 경찰청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리사이클한 걸로 거의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리사이클을 원하는 거를 아직까지도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 자금으로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더 돌아가고 이제 기업이 또 왜 많이 투자를 안 하냐면 이익이 안 나거든요. 원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해줄 수 있다. 요즘은 저희들이 올해 개발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 많이 그 원가가 내려가서 저희를 비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바다 이 구물망도 거의 건져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대명산 프로젝트에 가입한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땀부추룩 있는 사람은 땀부추룩 갖고 와서 실어오고 포크레 있는 친구들은 포크레 갖고 와서 주고 돈 주고 하면 아닐 거예요. 아마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코미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히말라야 쪽이나 네팔 쪽을 많이 신경 쓰는 건 야크의
본부장이 히말라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신경 쓰고 우리 재단에서 거기 지진 났을 때도 한 군을 저희들이 불행약과 맡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복원해주고 병원도 지고 거기에 그 수의원 요즘 커피나무를 네팔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돼지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경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어떤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좀 적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 주시면 한번 더 받겠습니다. 예, 조정원 의원님. 예. 그 블랙야크의 그 블랙마크의 그 핵심 가치를 보면요. 아무래도 파타고니아가 아무래도 연상이 되는데 파타고니아하고 어떤 교류가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E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S하고 G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파타고니아 이번 슈나이드 회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친합니다. 예, 그리고 1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자주 못 만나는데 그전에는 1년에 한 2번씩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차도 먹고 식사도 먹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일찍 환경에 대해서 이제 소재나 이런 걸 개발해서 아주 선두주자로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이제 밸류를 높여 왔고요. 저는 이제 조금 차원이 좀 그분하고는 좀 다른 그분은 로클라이밍 출신이고 저는 고산능만 출신이고 뭐 산은 다 같지만은 로클라이밍 조금 제가 그분보다 약하고 예 그리고 그분은 또 바다 쪽을 좋아했어요. 카누도 많이 좋아하고 해서 근데 뭐 가야 될 방향은 같죠. 근데 근래 와서 히말라야 청소하는 거는 아마 그쪽에는 안 하고 저는 하고 있고요. 저는 환경운동보다는 그 어떤 리사이클 쪽이나 환경운동 쪽에서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기업으로 이제 해서 역시 미국이라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 확장하는데 뭐 저희들보다 굉장히 유리하고 뭐 업돼있지만 저희들도 뭐 열심히 해서 파타고니아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 지역은 지는 주주 배분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배당도 잘 해드려야 되고 저 주식 구성도 우리 블랙야크는 아직 거기까지 다 퍼지지 못했지만은 자회사들은 상장하면서 잘 분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해 당사자들끼리도 저희들이 잘 배분해서 좀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익 추구를 공동으로 잘 부족한 것도 채워가고 하는 거는 절회해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우리 강 회장님 강의를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그렸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예.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예. 근데 블랙야크는 히말라야에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블랙야크하고 ESG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예. 어떻게 해서 블랙야크가 ESG하고 관계가 되죠? 연결해서 만든 게 아니고 ESG 하면 이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 이런 용어 단체. 예.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빨리 얘기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 올리는데 야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활이 ESG
ESG 개념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활해오는 과정이 우리가 ESG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ESG가 야크라는 동물이 상징적으로 ESG의 그런 아주 표면적이다. 네. 표면이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ESG 블랙 야크. 예.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ESG 블랙 야크가 아니고 회사 이름은 브랜드는 블랙 야크인데 블랙 야크 세 마리 ESG 같기 때문에 요즘 ESG 강의를 많이 할 때 비교를 블랙 야크를 연상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 야크는 히말라야에 많은 동물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호동물이니까요. 네. 예, 보호동물입니다. 우리나라 특이한 지도권에만. 예. 그냥 뭐 그거로 잡아먹을 수도 없고. 오늘 부산에서 오신 두 분도 8시 28분 기차로 가셔야 돼요. 또 다른 분도 한 분 부여에 가셔야 되는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꼭 해야 될 질문 한 번만 받겠습니다. 한 번만. 저요. 야, 제가 그 패딩 마이크가 파크가 몇 개 있는데 예, 그 중에 블랙 야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옷이 아마 부산 등반을 해서 그런지 정말 있는 그 국가 중에서 제일 따뜻하고 입고 나가면 정말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었는데 앞으로 등반이라든지 아웃도어 하면 무조건 블랙 야크를 사야겠다. 최한 개발사장님 혹시 오늘 광고 받은 건 아니시죠?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예, 혹시 감사합니다.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체 촬영을 하겠습니다. 단체 촬영은 현재 안전 상태에서 지난번처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